지금 외출할 때 외출 모드 누르고 나가시나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매일 난방비 폭탄 버튼을 누르고 있습니다. 작년 겨울 70세 김순자 할머니 난방비가 43만 원 나왔습니다. 할머니는 절약한다고 외출 모드도 누르고 안 쓰는 방 밸브도 꽉 잠갔습니다. 인터넷 절약법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따라했습니다. 아들아, 엄마가 뭘 잘못한 거니? 저는 35년간 보일러 7,000대를 고쳐온 기술자 박진수입니다. 할머니 댁을 확인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보일러는 멀쩡했습니다. 문제는 절약한다고 한 그 방법들이었습니다. 외출 모드가 보일러를 하루 10번씩 껐다 켜게 만들었습니다. 인터넷 절약법 10개 중 7개는 거짓입니다.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3가지가 달라집니다. 첫째, 보일러 설정 하나만 바꿔서 월 7만 원 절약합니다. 둘째, 버튼 하나만 다르게 눌러서 겨울 내내 20만 원 아낍니다. 셋째, 정부 지원금 최대 70만 원 받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김순자 할머니는 제 방법대로 했더니 난방비가 18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25만 원이 줄었습니다. 제가 35년간 확인한 진짜 절약법, 지금부터 다 털어놓겠습니다. 첫 번째 틀린 방법입니다. 물 쓰고 나면 수도꼭지를 꼭 냉수로 돌려놓는 것. 여러분도 이렇게 하고 계시죠? 말씀드립니다. 물을 안 쓸 때는 수도꼭지 방향이 어디를 향하든 상관없습니다. 보일러는 물이 흐를 때만 작동합니다. 수도꼭지가 온수 쪽에 있어도 물을 안 틀면 보일러는 꺼져 있습니다. 제가 72세 이영자 할머니 댁에서 실험했습니다. 한 달은 매번 냉수로 돌려놓고 다음 달은 그냥 놔뒀습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난방비 차이가 단 1,000원도 안 났습니다. 냉수로 돌려놓는 건 습관적으로 온수를 틀지 않으려는 것뿐입니다. 난방비가 확 줄어드는 효과는 없습니다. 이제 그만 신경 쓰셔도 됩니다. 진짜 난방비를 올리는 범위는 지금부터 말씀드릴 2가지입니다. 두 번째 틀린 방법, 이게 진짜 문제입니다. 외출할 때 외출 모드 누르는 것. 외출 모드를 누르면 집 온도가 8도까지 떨어집니다. 2시간이면 집은 냉장고가 됩니다. 집에 돌아오면 보일러가 미친 듯이 돌면서 20도까지 올립니다. 이게 난방비 폭탄입니다. 67세 박철수 할아버지는 매일 병원 갈 때마다 외출 모드를 눌렀습니다. 한 달 난방비가 38만 원이었습니다. 제가 할아버지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외출 모드 누르지 말고 온도를 3도만 낮추고 나가세요. 한 달 후 난방비가 22만 원 나왔습니다. 16만 원이 줄었습니다. 온도를 3도만 낮추면 집이 완전히 차갑게 식지 않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17도를 20도로 올리는 건 금방입니다. 전문가들이 뭐라고 하냐면요. 외출 모드는 3일 이상 장기 외출할 때만 쓰라고 합니다. 출퇴근, 장보기, 병원 가기에는 절대 외출 모드 누르지 마세요. 온도를 2도에서 3도만 낮추고 나가세요. 이것만 바꿔도 겨울 내내 15만 원에서 20만 원이 절약됩니다. 세 번째 틀린 방법입니다. 안 쓰는 방 밸브를 완전히 꽉 잠그는 것. 방 3개짜리 아파트 사시는 분들, 안 쓰는 방 2개 밸브 꽉 잠그고 계시죠? 이게 오히려 난방비를 올립니다. 밸브 2개를 완전히 잠그면 난방수가 갈 곳이 없어집니다. 그럼 열려있는 방 하나로 폭포수처럼 쏟아집니다. 그 방은 찜질방이 되고 보일러는 집이 충분히 따뜻하네? 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밸브 잠긴 방들은 냉장고처럼 차갑습니다. 65세 최영희 할머니는 방 2개 밸브를 1년 내내 꽉 잠그고 계셨습니다. 난방비가 32만 원씩 나왔습니다. 제가 할머니한테 말씀드렸습니다. 방 2개 밸브를 완전히 여시고 드레스룸만 70% 정도만 잠그세요. 한 달 후 난방비가 21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11만 원이 줄었습니다. 핵심을 정리해 드릴게요. 최소 방 2개는 밸브를 열어두세요. 잠글 때도 완전히 잠그지 말고 70%만 잠그세요. 이것만 바꿔도 한 달에 5만 원에서 10만 원이 절약됩니다. 여기까지가 절대 하면 안 되는 틀린 방법 3가지였습니다. 이제부터는 진짜 효과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온수 온도를 고에서 중으로 바꾸세요. 지금 보일러 온수 온도가 고로 돼 있나요? 그렇다면 매달 5만 원에서 7만 원을 그냥 버리고 있습니다. 온수 온도 고는 물을 70도까지 데웁니다. 그런데 70도면 손을 댈 수가 없어서 찬물을 섞었습니다. 70도까지 데운 에너지 중에 30도 분량은 그냥 버리는 겁니다. 온수 온도를 중으로 설정하면 물이 50도로 데워집니다. 50도면 찬물 안 섞고 바로 쓸 수 있습니다.
69세 정순덕 할머니는 온수 온도를 중으로만 바꿨는데 월 6만 원이 줄었습니다. 지금 당장 실천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보일러에서 온수 또는 급탕 버튼을 찾으세요. 온도를 고에서 중으로 바꾸세요. 숫자로 돼 있으면 60에서 70도를 50도로 낮추세요. 이틀 써보시고 미지근하면 55도로 올리시면 됩니다. 고는 절대 쓰지 마세요. 이것만 바꿔도 한 달에 5만 원 이상 절약됩니다. 두 번째 진짜 효과 있는 방법입니다. 외출 모드 대신 예약 모드를 쓰세요. 예약 모드는 정해진 시간마다 자동으로 켜졌다 꺼졌다 합니다. 2시간마다 20분씩 돌아가라고 설정하면 어떻게 될까요? 집이 완전히 차갑게 식지 않습니다. 집 온도가 17도에서 18도로 유지됩니다.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면 살짝 시원한 정도입니다. 보일러가 집을 20도로 만드는데 10분이면 충분합니다. 71세 김영수 할아버지는 매일 경로당 갈 때마다 외출 모드를 눌렀습니다. 난방비가 35만 원이었습니다. 예약 모드로 바꾸니 24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11만 원이 절약됐습니다. 지금 바로 설정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보일러에서 예약 또는 타이머 버튼을 찾으세요. 시간 간격을 2에서 3시간으로 설정하세요. 작동 시간을 20분으로 설정하세요. 만약 예약 기능이 없다면 온도를 2에서 3도만 낮추고 나가세요. 이것만 바꿔도 한 달에 8만 원에서 12만 원이 절약됩니다. 세 번째 진짜 효과 있는 방법입니다. 온도를 급하게 올리지 마세요. 집이 추우면 보일러 온도를 확 25도로 올리고 싶으실 겁니다. 이게 돈 날리는 지름길입니다. 현재 15도인데 25도로 설정하면 보일러가 미친 듯이 돌아갑니다. 10도를 한 번에 올리려고 가스를 펑펑 쓰는 겁니다. 15도에서 1도씩 천천히 올리면 보일러가 살짝만 돌아갑니다. 66세 이명자 할머니는 집에 들어오면 바로 25도로 올리셨습니다. 난방비가 29만 원이었습니다. 제가 할머니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처음엔 18도로만 올리고 10분 후에 19도, 또 10분 후에 20도로 올리세요. 한 달 후 난방비가 22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0.5도에서 1도씩 천천히 올려도 30분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바로 실천하세요. 집이 추워도 급하게 높은 온도로 올리지 마세요. 1도씩 천천히 올리고 10분씩 기다리세요. 20도면 충분합니다. 22도나 23도는 가스만 낭비됩니다. 이것만 지켜도 한 달에 3만 원에서 5만 원이 절약됩니다. 네 번째 진짜 효과 있는 방법입니다. 외풍이 심한 집에 사시는 분들은 온돌 모드를 쓰세요. 북향 아파트 1층 주택에 사시는 분들이 해당됩니다. 보일러에는 실내 모드와 온돌 모드가 있습니다. 실내 모드는 실내 온도를 재서 조절합니다. 외풍이 심하면 온도가 금방 떨어져서 보일러가 껐다 켜졌다를 반복합니다. 온돌 모드는 바닥 온도를 재서 조절합니다. 바람이 들어와도 바닥은 따뜻합니다. 73세 박종철 할아버지는 1층 북향 아파트에 사십니다. 실내 모드로 22도를 맞춰 놔도 체감 온도는 17도였습니다. 난방비가 46만 원이었습니다. 온돌 모드로 바꾸니 난방비가 31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15만 원이 절약됐습니다. 지금 바로 실천하세요. 보일러에서 온돌 또는 바닥 난방 버튼을 찾으세요. 집에 들어오면 온돌 60도로 30분 돌리세요. 바닥이 따뜻해지면 온돌 45도로 낮추세요. 외풍 심한 집은 이것만 바꿔도 월 10만 원 이상 절약되고 집이 정말 따뜻해집니다. 여기까지가 진짜 효과 있는 방법 4가지였습니다. 이제 2025년 정부 지원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에너지 바우처입니다. 정부에서 저소득층에게 난방비를 직접 지원해 주는 겁니다. 최대 7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차상위 계층이고 만 65세 이상,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 한 분이라도 계시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인 가구는 29만 원, 2인 가구는 40만 원, 3인 가구는 53만 원, 4인 이상 가구는 70만 원입니다. 전기세, 가스비, 난방비 다 쓸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2가지입니다. 복지로 온라인 사이트에서 신청하거나 주민센터에 신분증 가져가시면 됩니다. 거동이 불편하시면 전화하시면 공무원이 집으로 찾아와서 대신 신청해 줍니다. 신청 기한이 2025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지금 신청 안 하시면 올해는 못 받습니다. 해당되시는 분은 주민센터에 전화해서 에너지 바우처 신청하고 싶은데요. 하시면 됩니다. 나라에서 주는 돈입니다. 받을 수 있는데 안 받으면 손해입니다. 두 번째, AI 스마트 보일러 교체 지원금 60만 원입니다. 보일러가 10년 넘으셨다면 꼭 들으세요. AI 스마트 보일러는 인공지능이 우리 집 난방 패턴을 학습해서 알아서 최적의 온도로 맞춰줍니다.
스마트폰으로 원격 조절도 됩니다. AI 스마트 보일러 가격이 100만 원 정도인데 정부 지원금 60만 원 받으면 실제 부담은 40만 원입니다. 70세 최영수 할아버지는 15년 된 보일러를 AI 스마트 보일러로 교체하셨습니다. 지원금 60만 원 받아서 40만 원만 내셨습니다. AI가 생활 패턴을 학습해서 일어나기 전에 미리 보일러를 켭니다. 외출하면 자동으로 온도를 낮춥니다. 난방비가 월 5만 원 줄어서 1년이면 60만 원입니다. 보일러 교체 비용이 1년 만에 회수됩니다. 관할 구청 환경과에 전화해서 AI 스마트 보일러 지원금 신청하고 싶습니다. 하시면 됩니다. 보일러가 10년 이상 됐다면 꼭 신청하세요. 세 번째, 친환경 콘덴싱 보일러 교체 지원금 60만 원입니다. 저소득층이거나 취약계층, 만 65세 이상 독거노인 가구가 해당됩니다. 콘덴싱 보일러는 일반 보일러보다 열효율이 훨씬 높습니다. 일반 보일러는 80%, 콘덴싱 보일러는 95% 이상입니다. 난방비가 월 3만 원에서 5만 원 절약됩니다. 68세 이순자 할머니는 20년 된 보일러를 친환경 콘덴싱 보일러로 교체하셨습니다. 환경부 지원금 60만 원 받아서 30만 원만 내셨습니다. 난방비가 월 6만 원 줄어서 1년이면 72만 원입니다. 보일러 교체 비용이 1년도 안 돼서 회수됩니다. 관할 구청 환경과에 전화해서 친환경 콘덴싱 보일러 지원금 신청하고 싶습니다. 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2025년 정부 지원금 3가지였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최대 70만 원, AI 스마트 보일러 60만 원, 친환경 콘덴싱 보일러 60만 원. 해당되시는 분은 꼭 신청하세요. 이제 오늘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틀린 방법 3가지. 수도꼭지 신경 쓰지 마세요. 외출 모드 누르지 마세요. 밸브 꽉 잠그지 마세요. 진짜 효과 있는 방법 4가지. 온수 온도. 중으로 예약 모드 사용. 온도 천천히 올리기. 외풍 심하면 온돌 모드. 정부 지원금 3가지. 에너지 바우처 70만 원. AI 스마트 보일러 60만 원. 친환경 콘덴싱 보일러 60만 원. 80세 김영분 할머니는 작년 겨울 난방비가 47만 원 나와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방법들을 알려드렸더니 이번 겨울 난방비가 22만 원 나왔습니다. 25만 원이 줄었습니다. 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이제 걱정 없이 따뜻하게 지낼 수 있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녁 온수 온도를 중으로만 바꿔보세요. 그것만으로도 달라집니다. 혼자 사시는 부모님께 이 영상 꼭 보여드리세요. 이번 겨울 따뜻하고 부담 없이 지내세요.